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달 작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해보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때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원래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영상에 종종 올리고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핸드폰을 바꾸었더니 이 녹음하는 그 잭이 오류가 있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좀 컴퓨터로 한번 녹화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출간하느라 좀 바빴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후속작을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심사고를 이렇게 막 넘기고 이래서 잠깐 좀 틈이 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흘렀네요. 아무튼 뭐 구독 취소 안 하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해당 영상을 좀 강의 때 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자 해서 텍스트를 잘 안 읽으시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도 사실 잘 와닿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회차에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원고를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도 벌써 지금 강의 진행을 한 지가 저 4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뭐 딱히 이렇게 뭐 유명하게 뭐 이렇게 막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제 블로그에서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를 피드백을 하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 초반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추격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비루하게 메모장에 오늘 해야 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딱 신이 시작을 하고 이야기의 이제 프롤로그든 어쨌든 1회든 딱 시작을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무슨 이제 행위를 하시냐면 대사부터 던지시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근데 대사부터 던지는 거 뭐 많은 작법서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어떤 대사여야 하냐면 임팩트가 있는 대사거나 사건을 엄청 궁금하게 만드는 대사가 아니면 사실 평이한,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대사를 던져봤자 좋은 시작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대사로 시작을 할 게 아니라면 대사를 던지고 시작하는 건 그렇게 좋은 시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웹소설에서 현대로맨스 같은 경우는 뭐 이혼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여자 주인공이 우리 이혼해요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나름 임팩트가 있는 시작이죠. 그런 게 아니면, 뭔가 던지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대사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뭐,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여자 중에 출근한다던가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대사들을 던져놓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 나는 죽어도 대사를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다라면 대사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게 있어야 하냐? 이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씬이 시작을 하고 나서 주인공이 서 있는 어떤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고, 지금이 어느 시간대인지, 뭐 11시 30분이다 뭐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쓰지는 않더라도, 뭐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여자 주인공이 출근하고 나서인지 점심시간대인지 퇴근하기 전인지 뭐 어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회사면 뭐 회의실인지 사무실인지, 뭐 주인공의 지금 자리인지,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면 뭐 집무실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독자들이 상상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이 서 있는 게 뭐 카페인지 아니면 뭐 회사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지 뭔가 장면을 확 떠올릴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지망생 분들이 이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면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이 주인공이 카페에 있는지 뭐 도로에 서 있는지 횡단보도 앞에 있는지 뭐 본인은 알면서 독자에게 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대뜸 대사로 막 시작을 해요. A, B, A, B처럼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얘기했고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고 와다다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예시를 드리는 게 그 인형극을 설명을 드려요. 인형극이 딱 시작을 하면 아무 배경, 하얀 배경에 인형만 띡 놓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객이고 내가 인형극을 보러 온 사람이에요. 뭐 연극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뭐냐면 그 장면이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배경, 세팅된 배경이죠. 뭐 창고다. 아니면 뭐 어디 무슨 감옥이다. 아니면 무슨 여기 그냥 뭐 일반 이렇게 도로에 있다. 아니면 뭐 작은 골목이다. 뭐 이렇게 가게.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영상 매체가 아니라 텍스트로 전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바다, 뭐 호텔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한 글자라도 넣어줘야 독자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하면 좀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뭐 계절감이 느껴지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낙엽이 떨어지는 어쩌고 이래서 이제 가을이다. 뭐 비가 오는 뭐 봄비 아니면 뭐 여름의 한 가운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절감을 느껴지게 해주는 거를 던져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독자들은 정보를 얻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가끔씩 주인공의 이름을 마치 이렇게 나중에 짠 하고 보여줄 것처럼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자라면 사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입장을 딱 했어요. 새로운 세계관에. 그러면 주인공의 이름을 빨리 알려줘야 기억에 오래 그러니까 빨리 기억에 오래 남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여주든 남주든. 근데 뭐 그는 뭐 어떻게 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했다 하더니 나중에 최대한 뒤에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마치 어떻게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알려주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독자들은 이미 남자가 등장하면 남주인가? 얘가 남주인가?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 되게 설명이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키부터 시작해서 뭐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어쩌고 뭐 조각에 뭐 어쩌고 그림 같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독자들은 알아요. 얘가 남주라는 걸. 근데 굳이 그거를 쓰는 내가 혼자 이제 약간 취해서 이 남주를 되게 막 이렇게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되게 뒤에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독자한테 최대한 빨리 얘랑 친해지라고 빨리 얘가 여주야. 여주 이름 빨리 들이미시고 남주 이름 빨리 들이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뭐 남주가 아닐 수도 있죠. 여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과 이 주인공의 관계가 뭔지를 얘기를 짧게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기본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이어지는 내용의 포인트는 뭐예요? 기본 정보를 좀 주라는 거예요. 기본 정보를 주라는 거. 왜냐면 독자들이 예측하고 추측하고 머리 쓰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 웹소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독자들이. 이거는 요즘 트렌드랑도 맞닿아 있어요. 요즘 숏폼도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그리고 드라마도 인기 있는 것들을 잘 보면 이게 시청자들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이게 예전보다 좀 더 심해졌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면 그냥 뇌 빼고 보기 좋아서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드라마를 별 생각 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현실이 빡빡하니까 좀 시원한 어떤 사이다물 같은 것도 좀 보고 싶고 통쾌한 것도 좀 보고 싶고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좀 충족하고 싶은 거죠. 즐겁고 싶고 재밌고 싶으니까 그 드라마도 하다못해 그러한데 웹소설은 오죽하겠습니까? 웹소설도 당연히 보면서 별 생각 없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독자들은 계속 추측해요. 이건가? 얘가 이래서 이렇다는 건가? 이 말은 그런가? 뭐 남주는 그럼 얘인가?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피곤해지고 독자들은 웹소설 내 작품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어떤 것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었었냐면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좀 궁금하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뒤에 짠 놀랬지 이거 봐라 이러면서 사실은 범인이 이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죠. 왜냐면 작가니까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범인이 이 사람이었다, 뭐 사실은 뭐 이랬다, A가 아니라 B였다, 막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채널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OTT에
서비스하는 어떤 영상 매체를 우리가 지금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러면 그 반전이 우와 이러면서 이제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채널이 웹소설이다 보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았던 게 빨리 보여주고 범인이 누구인지 빨리 보여주고 독자들이 알면서도 이거를 보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각이 바뀌었죠.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내 욕심이고 독자들은 또 다르구나. 이게 채널이 웹소설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가야 하는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측하게 하지 마. 그리고 사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첫 회차에서 주인공이 딱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면 좋은 이게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작법서와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 진행 중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인공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1회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안쓰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쓰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독자들의 발목을 잡기 좋은 설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반응을 빨리 한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초반에 엄청 행복해하고 있다가 1회 엔딩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뭐 어떤 큰 일을 맞닥뜨리면서 막 예를 들어 땅끝으로 처박혀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주인공이 안쓰러워졌잖아요. 헐, 어떻게 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죠. 연민이 가게끔 좀 걱정하게끔 만든다면 설정을 초반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드릴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 뭐 저작권 이런 걸로 걸릴까 봐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일단 그냥 대강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세 케이스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첫 시작에서 주인공을 안쓰럽게 만들자. 반드시. 라고 해놓고 밑에 해리포터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이야기들의 초반을 보면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위기에 처하거나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초반에 해리포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보여지냐면 이 위압적인 버논 숙부와 냉담한 이모 페투니아 그리고 욕심 많고 버릇없는 사촌 너즐리 밑에서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 이제 벽장 밑에서 계단 밑 벽장에서 벽장 밑이 아니죠. 계단 밑 벽장에서 생활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와서 이 되게 해리포터가 막 이렇게 해리가 막 이렇게 구박받고 막 이런 되게 안쓰러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안쓰럽죠? 애가 막 이렇게 조그맣고 안경 쓰고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고 이렇게 생겼는데 겨우 이제 11살 됐는데 애를 막 그게 1회 초반에 나와요. 근데 11살 생일이 됐는데 별로 기대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딱히 생일 선물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별로 신날 게 없죠.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11살 딱 생일이 맞이하자마자 초대장을 받죠. 그거가 받으면서 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려나? 약간 이렇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얘한테 좀 뭔가 얘가 좀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얘가 좀 안쓰럽고 이게 1회 초반에 보여지는 면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드라마로 방영했던 그 웹소설 원작이고 웹소설에서 이제 2차로 뭐 웹툰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드라마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마찬가지인 게 초반에 보게 되면 이 주인공 강지원이 위안 말기인 것도 모자라서 친구랑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1화의 초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죽일 놈, 저 나쁜 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한테 몰입할 수 있게끔 이미 판이 깔렸기 때문에 주인공을 응원할 수 있고 주인공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궁금하고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이 독자의 시청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으로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처음에 주인공이 안타까운가 안쓰러운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이제 윤현우도 이
순양 그룹에 굉장히 충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모습이 초반에 나오는데, 근데 1화 엔딩쯤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회귀를 하죠.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제 순양가의 막내 아들로 이제 회귀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되게 불쌍하고 안쓰러웠는데 앞으로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심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회의 주인공이 대부분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행복해지느냐가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변화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건 마음을 빼앗기고 뭔가 되게 막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게 하는 지점, 반드시 설정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신이 시작하고 나서 주인공의 어떤 배경, 기본 배경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 장소,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고, 주인공이 지금 누구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고, 뭐, 지금 주인공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뭔지, 그게 이왕이면 주인공이 좀 안쓰럽고, 연민이 가고, 연민이 느껴지고, 좀 불쌍한 그런 어떤 포인트인 게 좋다. 그런 설정인 게 굉장히 좀 독자들을 잡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 독자들을 절대 예측하고 추측하고 생각하게 하지 말라.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는 맞아요. 근데 독자들이 약간 이해를 못해서 그게 피로도를 계속 높이니까 내 작품하고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다음 어떤 할 얘기들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좀 어색하긴 한데 되도록 좀 빠르게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서 이렇게 좀 봤는데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지점들을 얘기해 드려야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